자, 코스모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장 보죠. 자, and how must our wonder and admiration be increased?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다음엔 when 어떤 조건절이 나오니까 일단 how must니까 주어 부분을 찾아야겠죠. how must가 이끄는 주어는 여기까지 되겠네요. 여기 이제 동사 부분이죠. 자, 일종의 의문문 형태인데 의문문은 아니에요. 어떤 경탄을 보통 자아낼 때 how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얼마나 동사 해야만 할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how 동사는 여기 있으니까 얼마나 증가시킬 것인가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our wonder 우리의 어떤 궁금증과 그리고 admiration 이건 경탄이죠. 우리의 궁금증과 경탄을 increase 증가시킬 것인가 이렇게 읽으면 좀 이제 어색한 한국말이죠. 한국말 자연스러운 한국말로 하면 얼마나 우리의 경탄과 궁금증을 자아낼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자아내다라는 표현으로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다음 보죠. When we consider 우리가 생각할 때 think라고 보시면 됩니다. consider는 생각할 때 뭘 생각하죠? The prodigious 아주 막대한이죠. prodigious distance 거리 and multitude of the stars. multitude는 뭔가 이렇게 겹쳐서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무지막지하게 이제 많다라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앞에 영상에 크리스티안 하이먼스가 한 이야기, 그 이야기라기보다 어떤 글 중에 일부를 발췌한 것인데요. 하이먼스가 그 현대 커스믹 퍼스펙티브의 어떤 기초를 닦았다기보다는 그러한 방식의 사고를 한 그런 과학자였죠. 그러니까 현대 지금 이게 그 17세기 중세에 있던 과학자가 한 생각인데 일단 prodigious distance 제 앞 영상에서 이 17세기에는 닫힌 우주를 생각했죠. 이 밖에는 뭐 신이 있든 어떻게 되었든 그거는 관계없고 천구 자체가 이제 좁았습니다. 작았는데 우리 이제 지구가 정지해 있었고요. 근데 하이먼스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20세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행성들은 무지막지한 거리에 떨어져 있고 별들은 더 이제 심각하게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래서 프로디저스는 디스탄스고 그리고 이러한 별들이 무수히 많다 거의. 그래서 multitude of the stars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거의 현대 그 천문학에서 바라보는 관점 그러한 퍼스펙티브를 하이먼즈는 갖고 있었죠 이미.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만 생각하더라도 거의 숨이 막히죠. 그런 숨이 막히는 게 바로 admiration이죠. 경탄. 그러니까 이러한 걸 자기가 이제 그 하이먼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그러한 궁금증, 왜 저렇게 되어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이제 increased, 솟아나겠죠. 그러니까 하이먼스가 생각한 신은 이 당시 17세기 기독교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신, 거의 쫌팽이죠. 17세기 기독교가 그리는 신은 거의 자폐증 환자에 가깝습니다. 아주 좁은 어떤 세계를 만들어 놓고 쓸데없는 천구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천구에 뭐 죄 지으면은 지옥에 다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겠다고 협박이나 하는 굉장히 쫌스러운 어떤 신을 그리고 있었는데 하이먼스는 일단 기독교인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당시 17세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좀 더 통 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주도 훨씬 무한히 크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다음 문장 보죠. One of the main commodities. commodities는 어떤 우리가 특산품 일상적으로 쓰는 어떤 물건들을 말하죠. commodities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뭐 식기라든가 혹은 뭐 특산품 있죠. 그 동네에서만 나오는 그런 상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상품들, 주된 상품들 중에 어떤 하나가 returned, 돌아왔습니다. on those boys, 어떤 사람들의 항해죠. 항해에서 돌아온 사람들 of centuries ago,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여기까지가 지금 거의 주어입니다. 지금
주어인데 이 원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수백 년 전 어떤 사람들이 항해를 했고 돌아왔죠. 그리고 주된 그 사람들이 가져온 어떤 특산물들이 있었겠죠. 각 그 탐험한 곳에 각지에 있던 특산물들을 갖고 왔는데 그 중 하나가 were travelers tale들이었다. tale이나 또 혹은 story of alien lands and exotic creature. 이 creature는 뭐냐면 that evoked 자아내죠. 이게 자아내다는 뜻이죠. 여기서 our sense of wonder 우리의 궁금증이죠. sense of 하면은 무슨 감이라고 합니다. 보통 뭐 감인데 그러니까 그냥 궁금증으로 보시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stimulate 자극하죠. 또 future exploration 다음번 이제 어떤 미래의 탐험을 또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이제 stimulate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원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나머지는 다 이제 수식을 하는 거예요. 이 명사를. 이 원에 대한 설명인데 이 원 갖고 온 게 뭐죠? 여기서 were가 있으니까 이제 이건 비동사죠. 이꼴로 보시면 travellers의 tale과 story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곳을 여행한 여행자들이 가져다 주는 어떠한 이국적인 엑소틱한 뭐 그런 물건들도 있겠죠. 그런 신기한 물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해외여행 가면 기념품을 사오죠. 이제 소베니어를 사오는데 그런 게 이제 좀 그런 걸 받을 때마다 느끼는 게 그 나라에 대한 향수 같은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그런 특산품이 아니라 그 여행자들이 이야기해주는 여행 경험담이겠죠. 그게 이제 가장 크다. 이제 하이원스 얘기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이제 여행자 이 챕터의 제목인 트래블러스 테일에 관련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대충 아시겠죠? 자, 다음 문장 보죠. 자, of everyday eating utensils. 자, 우리 of라고 하면은 매일 먹는 utensil. 그러니까 eating이 뭐 utensil 먹는 이게 될 수가 없겠죠. 이거는 하나의 동명사로서 여기선 이 utensil에 대한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죠. adjective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먹는데 사용하는 utensil이 있는데 그거는 made of gold,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of a beast, 어떤 동물들이 있는데 with a arm, 팔을 가지고 있죠. for a nose. 근데 그 팔이 코다. 코끼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of people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who thought, 생각하고 있습니다. the doctrinal dispute among Protestants. 어떤 독트린에 대한 그 논쟁이죠. 논쟁. 어떤 사이냐면 이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 사이 혹은 캐톨릭 사이에 혹은 주디스 유대인들 사이 그리고 무슬림들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의 명사가 되겠죠. 이러한 종교인들의 이 독트리널 디스피트 하면 이제 교리 논쟁 같은 거죠. 교리 논쟁을 to be silly,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뭐뭐뭐뭐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지금 오브로 시작하는 문장이니까 나열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문장이 오브로 다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담을 지금 여행자들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every day eating, 먹는 그런 유텐실들이 그릇들이겠죠. 그릇들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든가, 뭔가 오브는 뭐뭐 한국말로 하면 라든가라고 여기서는 읽을 수밖에 없겠네요. 라든가 또는 동물이 있는데 with 팔을 갖고 있는 동물인데 그게 코예요. 코를 팔로 쓰는 그런 동물들의 이야기라든가 혹은 사람들이라든가 어떤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 교리 논쟁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이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은 당연한데 이제 17세기 유럽인들에게는 교리 논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겠죠. 자, 다음 문장 보죠. In the hands of 볼테르, 볼테르는 철학자죠. 프랑스 철학자죠. 철학자의 손에서 또 혹은 조나단 스위프트의 어떤 손에서 이러한 그 여행자들의 이야기겠죠. 여행자들의 이야기는 account는 제가 앞 문장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뭐
통장이라는 얘기도 되죠. 통장 혹은 뭐 장부란 얘기도 되죠. 근데 이 통장이나 장부 이거 자체는 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야기로 풀어야 이게 이야기가 말이 되는 거죠. 어카운트는 보증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장이 된. 그러니까 통장에 있는 잔고도 뭔가 그 은행이 보증을 하는 거죠. 그 장부는 그 기록자가 보증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카운트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장부로 쓸 수 있고 통장으로 쓸 수 있는 이유는 그 이야기가 확실히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들의 이러한이겠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스티뮬레이트 자극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야기냐면 조나단 스위프트나 볼테르의 손에서 만들어진 이야기겠죠. In the hand는 이들이 손이니까 이 손이 보통 서양 그 영어에서 그 라틴어로 덱스터인가요? 덱스터를 의미하죠. 이게 어떤 재능이나 재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 자체는 재능이나 재주를 그 상징하는 게 서양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디 핸드는 볼테르나 혹은 조나단 스위프트의 어떤 재주로서 만들어진 어떤 산물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들이 만든 이야기가 되겠죠. 그들의 이야기는 어카운트 이야기는 자극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이 부분이 그들의 이야기가 되겠죠. 자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카운트가 여기선 이야기가 된다는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이건 발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떠한 퍼스펙티브, 세상을 보는 관점이죠. 퍼스펙티브는 새로운 관점, on European society, 유럽 사회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세계 유럽인들이 보기에 유럽 아까 이 교리 논쟁이 어리석은 것처럼 어리석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있다는 건데 교리 논쟁이 없어도 훨씬 번영할 수 있는 사회가 있다고 한다면 유럽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 정말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이런 부분이 그런 이제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 신세계로의 어떤 여행들이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죠. Forcing a reconsideration. 다시 consideration. 조명하는 거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자, force는 뭔가를 해야만 하는 거죠.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게끔 하는 겁니다. 뭐를? Of that insular world. insular는 그거죠. 절연이란 뜻이 있는데 전기 용어에서 이제 인슐레이션 테이프 있죠. 그 뭐죠? 전선에 이렇게 피복이 벗겨지면 이걸 이제 빙 감아서 이렇게 덮는 테이프죠. 이건 전기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기에 대해서 막혀 있다 해서 인슐레이션 되어 있다고 하죠. 인슐레이션 월드는 이건 뭐죠? 고립된 세상이 됩니다. 딱 막혀 있는 세상. 그 막혀 있는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그러한 새로운 퍼스펙티브를 여행자들의 이야기가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선 뭐 in the hand 이 부분이랑 account 이 부분이 전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a planet called Jupiter. 주피터라고 불리는 행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주피터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그 dwarfs are one. 저희 dwarfs는 난쟁이란 뜻인데 난쟁이는 명사죠. 근데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영어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 이런 게 따로 없다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죠. 여기서는 지금 이 자리는 뭐죠? 이 관계대명사절에서 동사 자리죠. 그럼 얘는 동사입니다. 드워프가 동사로 쓰이면 왜소하게 보이게 왜소하게 하다란 뜻이에요. 뭘 왜소하게 합니까? 우리의 것을, 우리 지구죠. 지구를 왜소하게 만드는 목성이라고 불리는 행성이 있다. 이렇게 읽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목성이 있는데 그 so large 너무나 커서 that 얼마나 크냐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10 times죠. Earth 지구 1000개가 들어갈 정도로 큽니다. Would fit it within 그 안에 그 목성 안에 지구 1000개를 넣어도 될 정도로 이건 추측이겠죠. 1000개를 넣어도 딱 맞을 정도로 그 목성이 이렇게 크죠. 이 지구가 이 안에 이제 막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큰데 그래봤자 0.1%도 안 되죠. 그 태양 질량에. 자, 그다음 보죠. At first glance 얼핏 보기에 the place 그 장소는 look like nothing so much as
nothing so much as는 뭐 별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해석을 안 해도 사실상 괜찮아요. 그냥 말을 할 때 의미를 그냥 의미 파악하는 데 의미가 없지만, 그러니까 말할 땐 이게 이제 굉장히 말을 매끄럽게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되죠. 하지만 그냥 의미만 보시면 얘가 없어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마이너스 플러스란 뜻이에요, 사실상.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 그 장소는 look like 보입니다. The kernel network가 보입니다. 어떤 수로죠. 그 커널 네트워크가 어떤 거냐면 퍼시벌 로웰이 이미지드 상상했던 to adorn Mars, 그 잘 꾸며진 마스. 뭘로 꾸며졌죠? 그 퍼시벌 로웰이 상상한 화성은 그 운하로 adorn 꾸며진 화성이었죠. 그것처럼 보이는 네트워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 그 퍼시벌 로웰이 생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에우로파라는 행성입니다. 이게 그 목성의 위성이죠. 에우로파를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 금들이 가 있죠. 에우로파가 그렇게 그 목성의 4대 위성, 칼리토스, 에우로파, 뭐 2호, 그 다음에 뭐 또 있죠. 가니메데,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얼음이라고 합니다. 이 표면이 하얀색 얼음인데 이렇게 막 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마치 운하처럼 보인다는 거죠. 퍼시벌 로웰이 상상한 운하를 딱 그 판박이처럼 닮은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근데 이런 것들, 에우로파에 대한 설명을 칼 세이건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제가 이 에우로파 얘기가 나와서 한번 더 찾아봤어요. 더 찾아봤는데 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이게 지금 안 움직이. 자, 한번 보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에우로파가 물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물의 양으로 따지면 이 지구의 바닷물을 다 모으면 요거밖에 안 된다고 해요. 요거밖에 안 되는데 더 많죠. 딱 봐도. 그러니까 에우로파라는 행성은 지구보다 굉장히 작은데 그 함유하고 있는 물의 양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요건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 에우로파가 목성의 위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성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에우로파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이 갖고 있는 물 수심이 평균 한 30km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지구의 그 마리아나 트렌치의 깊이가 11,000m죠. 그러니까 11km 정도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지구의 바닷물의 깊이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뭐 평균 깊이가 30km니까 우린 제일 깊은 데가 11km인데 어마어마한 거죠. 더 깊은 데는 뭐 50km 깊이도 있겠죠. 아마 평균이니까. 얕은 데는 뭐 한 10km 깊이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에우로파는 뭐 이렇게 울퉁불퉁 할 수 있어요. 근데 겉에는 매끈하겠죠. 근데 이 대부분이 물이라는 거죠. 근데 목성에 가깝기 때문에 목성이 이 핵을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기조력이라고 하죠. 하니까 여기서 계속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는 이제 우주와 접해 있으니까 얼음인데 여기는 이제 따뜻하다는 거죠. 따뜻하니까 아마 여긴 탐사를 해봐야 될 것 같죠. 뭐 한 40억 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이 안에 분명히 어떤 뭐 생명이 살겠죠. 운 좋으면 여기 이제 어떤 해저 문명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에우로파에 관련된 이건 이야기입니다. 어디죠? 여기 이 부분 에우로파. 얼핏 봤을 때는 그런 운하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근데 그냥 한번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해가 좀 돼요. 자, 얼음이 매끈한 얼음이 있어요. 얼음이 있는데 밑에서 계속 어떤 뜨거운 열수가 올라오죠. 깊이는 깊지만 이 그 에우로파의 핵이 발생하는 열이 굉장히 크죠. 그럼 여기가 녹겠죠. 이렇게 녹으면 이렇게 드러나죠. 드러나는데 뭐 태양빛 때문에 이쪽이 좀 따뜻할 때 밤이 되면 어떻게 되죠? 또 이쪽 바깥쪽이 워낙 추워지니까 다시 얼죠. 그렇게
얘가 이제 액체가 되면 이 얼음들이 이쪽으로 밀려오겠죠. 이렇게 밀려오면서 부딪혀서 이렇게 산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우주에서 보면은 이 퍼시벌 로웰의 그 커널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우로파 곳곳이 이렇게 얼음이 깨졌다가 다시 충돌하는 얼음들 혹은 메꿔지는 얼음들로 인해 이렇게 굴곡이나 이렇게 산들이 생겨난 거죠. 얼음산들이. 그게 아마 그 커널 네트워크의 정체인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죠. What light, 어떠한 빛이 do they shed on the other satellite of the 주비앙 시스템. 자, 어떠한 빛이 shed on 비치는 거죠. 다른 그 위성들. 어디의 위성? of the 주비앙 주비앙 이제 목성이죠. 목성 시스템이죠. 목성계를 이제 주비앙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빛을 비추다. 자, 라이트를 쉐도는 뭐죠? 실마리를 제공하다. 우리말도 있죠. 이렇게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이렇게 빛이 딱 비춰지면 여기 어떤 증거물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은유한다고 하나요? 보통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빛을 비추다는 그냥 실마리를 제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실마리, 빛은 이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그 도구가 되겠죠. 그것이 비춰줄 것인가 이 다른 행성들 주비앙 시스템의 다른 행성들 뭐 많죠. 한 50개 되죠. 50개 정도 되는 그 목성 행성계의 어떤 비밀들을 아까 제가 그냥 뭐 잠깐 농담처럼 이야기한 그런 뭐 생명 어떤 그 에우로파 속에 있는 해저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밝혀질 수도 있겠죠. 자, 이 부분은 그거예요. 그냥 light to shed on, 라이트 요 빼시고 그냥 라이트 shed on이 실마리를 제공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장 보죠. We entered the asteroid belt.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아스테로이드 벨트로. There are many large. 아주 거기는 많은 것들이 큰 것들도 있고요. 텀블링. 이 텀블링은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뭐 자전하고 있는 그러한 아스테로이드들이 있겠죠. 볼더스 이건 자갈들입니다. 돌들이 있는 곳이다. 히어라고 한 걸로 봐서는 지금 위가 이 아스테로이드 벨트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들어간 아스테로이드 벨트에 거기에는 이렇게 그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그 돌들 아주 큰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쇼얼스는 모래톱이란 의미예요. 쇼얼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지구에 있는 우주를 바다로 이제 표현했을 때 요 지금 아스테로이드 벨트는 일종의 쇼라고 하는 거죠. 모래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리프는 그 무슨 초라고 하죠. 산호초. 그러니까 벽이라고 할까요? 그 바다에 형성되는 어떤 벽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브 스페이스 우주에 생겨난 초라고 환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떠다니고 있어요. 아스테로이드 얘네들이 볼더들이 떠다니는데 얘네들이 얼핏 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산호들이 이렇게 벽을 그 호주에 있는 뭐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인가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보이고 여기를 이제 우주선이 통과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를 쓸 때 그 보이저 우주선 보이저 2호입니다. 특히 보이저 2호가 이 아스테로이드 벨트에 통과할 때의 모습을 상상해서 만약에 보이저 우주선에 인간 그 함장이 타고 있다면 어떻게 그 항해 일지를 기록할 것인가. 그래서 코스모스에도 아마 항해 일지가 써 있을 겁니다. 그 칼 세이건이 쓴 항해 일지겠죠. 그 항해 일지 중에 그 선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래서 우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거기에 들어갔는데 대부분 most of them 그들은 uncharted 이거 뭔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돌들이다 이런 말이겠죠. uncharted chart돼 있고 look out posted 이건 지금 명사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 동사니까 look out은 명사로 하면은 보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보초들을 포스트 우리가 뭐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포스트한다 뭐 그런 게 어떤 의미냐면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초들을 세웠다라는 말이 되겠죠. 왜 세웠겠어요?
경계를 해야 되죠. 이게 이제 우주선에 부딪히지 않게. 그리고 우리는 바랍니다. To avoid a collision. 충돌을 피하기를 이제 그리고 바라고 있다. 이게 항해 일지에 만약에 이건 이제 보이저 우주선이 아니라 먼 미래에 우리가 태양계 바깥쪽으로 이제 여행을 우주선이 떠나게 된다면 아마 이런 표현을 쓰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지구가 있고 아스테로이드 벨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떠나면 되죠. 위쪽으로. 왜 꼭 이렇게 떠나야 됩니까? 위로 떠나면 사실 상관이 없죠. 그러면 아스테로이드 벨트 문제는 뭐 문제가 안 되지만 일단 보이저 우주선은 목성을 향해서 그리고 제가 말한 슬링샷이죠. 속도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목성과 토성을 거쳐서 그리고 해왕성까지 거쳐서 그렇게 지나가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구에서 이게 태양이라고 합시다. 지구 그 다음에 목성 뭐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됐는데 발사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태양계를 벗어나죠. 그러니까 이 아스테로이드 벨트를 지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위쪽으로 가도 괜찮지 않겠냐 이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중력에 의한 슬링샷에 의한 속도를 얻지를 못하죠. 그럼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우주선이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우주선을 작게 만들려면 이렇게 그 행성의 공전 궤도 면을 따라서 이동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최선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여행자 이야기를 어느 정도 시작한 셈이 됐네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